미쳤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말 특집 꿀잼 생각. 역시나 사람들은 다 똑같나 봅니다. 우리가 한동훈에게 빠진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한동훈에게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영상에서 나올 박상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과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에는 잠깐의 틈도 주지 않고 한동훈 의원과 사진을 찍으려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상수 변호사의 한동훈 인기 이야기, 그리고 김종인 선생님과 김종혁 의원의 보수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동훈 의원과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의원이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한 포럼, 그리고 장동혁이 계속 올림픽 공원에 나가서 청년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점, 거기다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2030 청년 이슈입니다. 꿀잼 정치 또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정책은 무엇일까였는데 그 중에 청년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의 표가 될 수 있고 또한 스윙보터의 성격이 제일 강한 청년들이 우리 정치의 아주 중요한 자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말이고 평일이고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동훈 의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꿀잼 정치입니다. membership 가입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문제는 당권. 우리 한 의원 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좀 먼저 좀 들어가 볼 건데, 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장동익 대표 비판하는 거야 뭐 상수라고 볼 수 있는데, 상수요. 요상수, 네. 이상수. 근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등등 이제 반한동훈이 좀 돼가는 분위기로 읽히는데, 일단 자, 이게 일리 있는 지적인지 아니면 정치 선배 못난 질투인지, 자, 일단 그래픽 보시면 장동혁 국민의대표 딱 한마디,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멘트인지. 안철수 국민의힘은 레카 배제, 권영세 의원은 분명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보죠. 장동혁 대표가 이제 펜앤드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의원 복당 불가를 선언했어요. 뭐 옛날부터 했던 얘기긴 한데, 그 복당 불가 이유가 추경호 의원이 내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원래 추경호 의원이 내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당사로 옮겼다, 하여튼 그 의원들을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한 의원이 먼저 당사로 오라고 했네?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사지로 모는 거 아니냐, 딱 한마디, 내가 먼저 사실 당사로 오라고 했다, 이 한마디 했으면 국면이 달라졌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안철수 의원은 당시 최고위원이 아니었어요. 저 그때 당시에 12월 3일날 롯덴도어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아는데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도 아니었어요. 네. 당대표는 최고위원 소집권이 있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권이 있죠. 네. 당대표로서 최고위원 소집을 당시에 이제 국회가 봉쇄됐다 하니까 당사에서 한 거예요. 네. 거의 11시경에. 네. 그러면서 당사에서 하면서 위원 위법이다라고 여기 채널A 홍지은 기자죠. 네. 홍지은 기자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네, 네. 홍지은 기자가 그거를 채널A 단독으로 안 쓰고 전체 기자 풀방에 뿌려주는 바람에 그게 모든 매체에서 다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논의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하다가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11시 30분에 내려온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랑. 그리고 이 내용은 한동훈 의원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도 쓰여져 있어요. 32쪽에 있죠. 네, 국회가 봉쇄됐다 하니까 당사로 가서 국회의원들 규합해서 가기로 했다. 저는 그때 11시 반에 당사 1층에 도착을 했고 그렇게 나오는 국회의원들이랑 한동훈 의원이랑 저 뒤에 서 있다가 같이 들어갔어요, 국회에. 그래가지고 저도 국회에 들어간 건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12시경에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돼서 필요로 할 때 그때 추경호 의원이 갑자기 돌연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우재준 의원 핸드폰 빌려가지고 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서 있었거든요. 우재준 의원 핸드폰 빌려가지고 대표입니다 하면서 우재준 의원 그걸로 지금 당사가 아니라 국회로 와야 됩니다라고 우리 의원 텔레그램 단톡방에 남겼단 말이에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시에 엇갈린 게 쟁점인데 처음에 11시 때 그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당사로 오라 했다. 국회가 봉쇄됐으니까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리하면 당사로 오라고 했던 메시지가 두 번이었고, 처음엔 한동훈 의원이, 그 다음은 추경호 의원이. 근데 추경호 의원이 재판을 받는 건 두 번째 그 멘트, 그 메시지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추경호 지금 피고인, 추경호 피고인이
그 해명하는 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어요. 네. 이 재판에 관해 가지고 본인 억울하다고. 그리고 네. 지방선거 이전에도 막 그거 PPT 자료 만들어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자들 만나서 설명해주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지금 대구에 뉴스민이라는 언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뉴스민 기자도 만났어요. 네. 근데 그 자료를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료 이제 요지는 자신이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왜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그래? 어? 빨리 국회를 갔었어야지. 네. 이제 요거 하나로 딱 포인트를 잡고 네. 장소가 당사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해명이 제일 중요한 게 그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당사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를 당사로 소집했기 때문에 네. 최고위하고 맞춰가지고 의원총회를 당사로 한 거예요. 네. 그게 1번. 네. 그럼 2번. 나는 결국 의원총회 장소를 마지막에 국회로 바꾸기도 했어요. 네. 내가 표결 방해를 할 것 같았으면은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길 했겠습니까? 네. 뭐 이거예요. 네. 취지가. 네.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장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네. 그 급박한 밤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하고 본회의장에 쳐들어가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다 생중계 지켜봤잖아요. 네. 온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해. 와 빨리 땅땅땅 해갖고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네. 밖에 막 계엄군이 막 들어오기 직전 같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잖아. 근데 그때도 추경호는 의원총회 합시다. 심지어 의원식 의장한테 밀어달라. 표결을 밀어달라. 새벽까지 밀어달라 그랬어요. 네. 의원총회 먼저 해야 된다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표결 방해예요. 왜냐하면 그 박상수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 이상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 네. 근데 그 본회의장에 와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건 잠깐 스톱. 표결하지 말고 잠깐 의원총회 하고 합시다. 네. 나와. 나오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장소 변경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했었냐.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강소영 변호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잘못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네. 당시에 이제 11시에 당사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의원총회를 당사로 했다고 했죠. 네. 그때 모여서 이제 국회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국회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당사 3층에 있지 않았는데 당사 3층에 신지호 전 부총장이 있었거든요. 신지호 부총장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바로 국회로 가자고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랬다고 해요. 중진들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중진들 얘기도 들어보고 가자. 아, 죄송해요. 누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신지호 부총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네. 그 자리에 당사 3층에 같이 있던.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리야 지금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국회의원 18명 데리고 저까지 데리고 국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먼저 국회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갈 차례였는데 네. 제가 들어갈 차례에 딱 추경호 원내대표가 왔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조지현 의원, 김용태 의원. 네. 이건 제가 그냥 목격한 거니까 정확히 알죠.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니까 제가 양보를 해드렸어요. 먼저 들어가시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때가 막 문이 좁아서 여러 명이 들어가 여러 명이 못 들어가고 한 명씩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우리 당 의원들이 쭉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여기 채널A 조민기 기자가 들어갈 차례였어요. 근데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온 거예요. 네. 그냥 뒤늦게 쫓아온 거지. 네.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랑 그 다음에 조지현 의원, 그 다음에 그 김용태 의원을 들여보냈어. 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 그 의원이 한 명 있어요. 네. 민주당 의원 그 기자 출신에 그분이 또 오길래 그분도 들여보냈어. 네. 그리고 제가 조민기 기자랑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위에 헬기가 뜨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로 갈 때는 헬기도 없었고요. 계엄군도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어가고 추경호 의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 본관에 딱 갔더니 추경호 의원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다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왜냐면 대변인실이 그 원내대표실 당대표실 옆에 거기 대변인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변인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당직자가 로텐도홀로 올라오라고 대변인이 거기 아니라 일로 올라오세요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조금만 그런 다음에 줄여서, 좀만 줄여서. 물어본 거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 그러면은 안 들어가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텐도홀로 안 올라오고 원내대표실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의원총회를 하려고 예결위장에 국민의힘이 딱 떠 있어. 그 사진도 있어요. 지금. 예. 국민의힘이 딱 떠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의원총회 해가지고 바로 로텐도홀 지나서 본회의장 들어가면 돼. 근데 그때 당사로 가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낸 거예요 문자를. 그 문자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그게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그 이제 팬앤드 마이크에 나와서 말했던 복당 문제는 이 발언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네요, 일단. 그러니까 진짜 장동혁 대표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다 봤어요. 네. 저만 본 게 아니야.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봤어.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팬앤드 마이크. 정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장동혁 대표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도 최고위 당사에서 하자고 그랬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추경호 피고인이 기소도 안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는 얘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당시에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대표로 인정했습니까? 거의 패싱이었잖아요. 네. 없는 사람 취급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씨 오더 받아가지고 당을 쥐락펴락 하던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계엄 상황에서도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래 가라 저래 가라 뭐 말을 해도 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추경호 원내대표였는데 그 사람이 책임있게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라. 텔레그램에 본인은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텔레그램 방에서 논의가 안 돼요? 의원총회를 꼭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그 급박한 상황에 땅땅땅 해가지고 중진 의견 들어보고 누구 의견 들어보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시민들은 탱크를 막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죽을 각오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무슨 놈의 한가롭게 의원총회를 하냐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있게 설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국민의힘 두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당시에 여당인데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해제한다 이런 말을 하냐. 그래도 총의를 모아가지고 딱 당론으로 우리는 계엄 해제를 당론으로 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모양을 만든 다음에 해야지. 그런 한가로운 얘기를 할 때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급박한 상황에 당론을 정하는 그 절차 자체가 그게 표결 방해나 다름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쩔 일단은 뻔했어. 계엄군 쳐들어왔으면 본회의장에. 자, 우리 한 의원에 대한 그 계엄 영웅 서사 이걸 비판한 분이 또 한 명 있죠. 안철수 의원. 당에도 얼씬 더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어제 안 의원이 굉장히 장문으로 네. 한 의원을 향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라. 자, 일단 저도 그 원문을 쭉 읽어봤는데 박 의원님 이게 진짜 선배로서의 조언이라고 좀 보여져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벌써 선정했는데 뭐라고도? 예. 용역 변호사 강수영, 레카 변호사 박상수 화이팅. 그래서 레카 됐습니다. 네, 박 그래서 의원. 이게 여기 지금 거기 보니까 그 안철수 레카의 선두주자야. 레카 수계. 레카 수계. 안철수 안 의원님 거기 보니까, 발언에 따르면 거기 발언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누가 시켜서 했냐는 둥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부분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저를 겨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 네. 근데 제가 그냥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야. 네. 그 지금 어제 사퇴한 주현철 전 외신 대변인이 네.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누가 하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저일까요? 빙고 빙고 하셨어요. 빙고했죠. 빙고. 예, 빙고. 빙고는 우리가 맞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줄 닫을 때 맞췄을 때 빙고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아니 한때 국민의당의 공관위원이었던 그러니까 자기 밑에 안철수 대표 밑에 있었거든요. 네. 공관위원이었던 사람이 내가 기자회견을 시켰다고 사선 중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이다. 네. 그 뭐 우리 강소영 변호사도 잘 알겠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니 내가 변호사로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고발해 주겠다. 근데 요즘 민주당에서 검수완박한 이후에 제3자 고발하면은 경찰이 그냥 수사 안 해주고 그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하실 거예요? 라고 전화해요. 네. 근데 거기서 안철수 의원이 아니 저 처벌 안 할 건데요 하면 제가 고발한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페북에 여러 번 고발하겠다. 고발해 주겠으니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을 원한다는 처벌 의사만 표현해 달라. 명확히 표현해 주면 내가 바로 오늘 그냥 바로 고발장 그냥 집어넣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주현철 외신 대변인한테 따져야지 빙고 했는데 이게 모욕 아닙니까? 이게 명예훼손이고 이게 모욕인 거예요. 어? 근데 저도 이게 솔직히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싸우니까 재밌어. 싸우니까 재밌는데 이따가 곧 엿장 될 거야. 일단은 저쪽에 불이 났어요 지금.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 쟁점이 보이지 않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제가 되게 열심히 봤는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가 잡히지가 않아요. 네. 이 글도 뭐 사이버 여의도 레카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여의도 레카가 뭐 상처를 줬대요. 네. 근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허위이고 여의도 레카가 뭘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네. 근데 평소에 한이 많대. 이 여의도 레카들 때문에. 네. 이 건 말고도 평소에도 많다는 듯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정치하지 마세요. 창당을 하더라도 빼세요. 이런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불이 활활 탈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안 의원이 또 이런 얘기했잖아요. 묵묵히 한 의원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아끼라. 한이 한을 무너뜨릴 것이라 비판했다. 그리고 네. 한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열심히 일해온 사람이 아니다.
레카 제가 안철수 의원을 좀 많이 아프게 했나 봐요. 아 근데 나는 그냥 진짜 주현철 외신 대변인 고발해 주려고 그랬어 진짜. 제3자 고발해 주려고. 아니 너무 사람을 우습게 만들잖아. 네 기자회견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 걸 텐데 거기다가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빙고 이거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좀? 그게 지금 주현철 대변인이 그 시켜서 했다라는 거를 갖다 바로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의도 레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게 어딨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뭐 그냥 소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주현철 외신 대변인 처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권영세 의원도 저기 복당하라면 당계 소명 그 논란을 다시 한번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소명이 뭐야?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썼는지 명의가 도용이 된 건지 그걸 소명하라는 거예요? 권영세 의원은 현재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네. 제가 막 특별히 평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젠 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하셔가지고 네. 또 중진으로서 하실 말씀을 하셨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사방팔방 360도 어택당 찍고 네. 피링도 어택당? 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아시는 어택당. 네, 어택당 360도로 찍고 네. 이게 보통 공격을 할 때 여의도 레카들도 반원형으로 공격을 하지 이게 360도 서라운드 공격은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권영세 의원은 이제 광역 도발을 시전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잘 살아보시라고. 저는 이제 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권영세 의원의 그 코멘트를 보면서 야, 이 한동훈 의원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장동혁이라는 리더십이 개인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갖고 세력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세력이 물러나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새롭게 이제 소구하는 네. 새로운 세력을 재편해야 되는 이제 과도기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동훈 아니면 오세훈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 지금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할 거야. 내가 세력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런 욕심들이 드글드글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동훈 의원을 향한 어떤 이러한 어떤 형국이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면 결국은 뭐가 남는다? 그럼 뭐 지금 춘추 전국 상황이죠. 예, 그 말이 마땅 맞는 것 같고 춘추 전국 상황이고 그래서 권영세 의원도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했고 그래 이제 조광한 전 경기도 민주당 남양주 시장 전 민주당 경기도 남양주 시장 왜 전전력을 아니 정말 나는 조광한 중요한 거지. 전 민주당 남양주 시장이 정말 우리 당에서 민주당식 정치를 아주 거침없이 하고 어제 정말 막말하고 정말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진짜 뭐 거의 극딜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광한 전 민주당 남양주 시장께서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권영세 의원 그런 면에서는 또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운 거 응원하니까 지금 이 춘추 전국 시대는 거의 프리포올 모두가 모두의 적이자 친구인 지금 싸움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한 거니까 제가 굳이 뭐 요 상황에 대해서 찐안을 증명하려면 네. 한동훈 의원이 이 형국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을 좀 나누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글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지금 최대한 동맹을 늘려 나가려고 해요. 네. 지금 뭐 굳이 우리 당의 상황을 펼쳐보자면 소진과 장이가 있던 그 합종 연행책이 펼쳐지던 그 양쪽에 이제 한동훈식 정치와 장동혁식 정치가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동맹자를 많이 늘리는 쪽이 승리하겠죠. 지금은 이제 한동훈 의원은 최대한 동맹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재편 내지는 보수의 개혁을 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모두 독점하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요 다른 시각이 당권주자들의, 보여요. 예, 뭐 여기 권영세도 그렇고 조경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럼 뭐 좀 있으면 이제 나경원 씨도 이제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시동을 약간 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빈집털이 하듯이 네. 지금 야 이걸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무주공산인 것처럼.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장동혁도 잘못됐지만 한동훈도 잘못됐어. 네. 장동혁은 어쨌든 당을 잘못 이끌었으니까 잘못된 거고 한동훈은 자꾸 당내에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빼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관망을 해보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의원의 이제 숙제가 아니에요. 저는 분열 세력이 아니고 저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세를 보여주면은 네. 저는 또 국민의힘의 이제 전형적인 그 모습들이 대세가 기울면 빠르게 전환합니다. 네. 근데 지금 확실한 대세를 점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관망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이네 저쪽에. 네. 박짝박짝해요. 그럼 나도 한번 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고비다 한동훈 의원은 얼마나 세를 불리느냐.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 끝나고 한 의원이 이제 북갑에서 당선이 됐을 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에 권토중내로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말 타고 확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회에. 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박병께서 시간을 좀 둬야 된다 네, 이 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형국이 벌어질 거라고 약간은 예상은 했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선견지명 있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복당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당은 일단은 복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존재하면서 버티는 이상은 복당의 길은 뭐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언제든 쓸 수 있는 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도모를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교합하는 건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세훈과 밥 먹고 한동훈과 모임, 국힘 아슬아슬 눈치 작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오 시장 한의원과 스킨십을 늘리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오 시장과 우리 한의원 간에. 예. 그래서 오 시장과 한의원과 모두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던 어떤 A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당에서 이 둘을 차기 주자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여기 중앙일보랑 했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지금 보면은 김기현 의원이라던가 김대식 의원이라던가 이게 한동훈 의원이랑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는 이러한 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의원이요. 요즘에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주말에는 부산에 가는데 페이스북 보면 그냥 부산에 있는 그 영상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주중에 서울에 있을 때 네. 저녁 약속이요 8월까지 가득합니다. 들어올 날짜가 없어요. 제가 외신 기자들이 한의원이랑 약속을 잡고 싶어 해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의원실 통해서 부탁을 해봤더니 네. 8월까지는 네. 다 잡혀 있는데 네.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당 의원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잠룡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초조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힘의 쏠림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지금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 같고 그러니까 약간 견제와 두려움이다. 그렇죠. 한동훈 의원에 네. 대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인증 패널들과 하는데 이게 참 인증 패널, 미인증 패널도 정말 저는 미인증 패널입니다. 이제 그 얘기조차 이 추억 얘기. 추억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예, 저는 미인증 패널. 근데 인증 패널이랑 제가 같이 출연하는 인증 패널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 당의 난맥상은 네. 용이 없고 네. 이무기들만 있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용이 한 명이 되면 바로 결집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러면 한의원이 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거기다가 결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살아 돌아와서 그렇긴 한데 아직은 이무기에서 용으로 탈피하는 걸라고 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용의 초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이무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변 보시기에는 지금 네. 국민의힘 당내에서 네. 한동훈파와 이제 아까도 8월까지 전역이 쫙 있다고 했는데 반한동훈파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지금 대략 20%와 20%가 네. 팽팽하게 맞서고 양극단의 당권파와 이제, 친한파가 20대 20으로 맞서고 네. 중간에 60% 정도가 지금 관망이라고 봐요. 네. 관망인데 무게는 그래도 한이 될 것 같다 느낌으로 무게를 딱 달아보면 약간은 기울려고 하는 관망파도 이제 이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왜냐하면 당권파가 완전히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묻힐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거기 가 네. 있다가 근데 왜 관망파가 그러면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가진 않느냐면 네. 다른 대학마들이 지금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뭐 조경태가 됐든 뭐 권영세가 됐든 뭐 안철수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누군가가 제3의 누군가 오세훈이 됐든 네. 제3의 누군가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내가 섣불리 줄을 잘못 서면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또 나도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급하지 않아 네. 하나도 급하지 않고 선거가 지금 임박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권영세 의원의 저 발언 중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확실하게 해명하고 털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인 게요.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이 문제를 더 클리어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왜?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이 문제가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거든요. 단계 그렇죠. 논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은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은 누가 쓴 것인가? 도대체 누가 썼느냐? 그게 이제 명확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징계위원회 입장도 바뀌었죠? 왔다 갔다 네, 해요. 네. 명확하지 않아. 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썼는데 아이디를 동원한 건지 네. 한동훈 대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가족이 쓴 건지 네. 아니면 가족도 아니고 뭔가 홍보를 담당하는 어떤 밑에 사람이 네. 가족들의 아이디도 왜냐하면 여러 개 쓰면 도배 금지 때문에 안 돼요. 한 네. 아이디로 여러 개 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디를 많이 얻어서 어떤 홍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쓴 건지 네. 이게 클리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누구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관여를 안 한 채로 글을 누군가가 썼다면 한동훈 대표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징계 이유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수사로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너무 늦게 해요. 지금 보면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고발해 놨잖아요. 네. 근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너무 늦고, 네. 그러니까 뭐 1년 넘게 돼가지고 이제 뭐 수사 조금 뭐 불러가지고 했다라는 거 지연 아닙니까? 이유가 특별히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보면 그래서 경찰 수사가 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직접 쓴 거는 없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냥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이 직접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당무감사위원회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였냐면 관리 책임이랬어. 네. 근데 그 관리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 쓰는 거를 관리할 책임? 그게 어디 있어 세상에. 네. 그리고 가족이 썼는지도 모르겠대.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안 쓴 건 확실한데 네. 가족이 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족이 쓴 걸로 의심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관리 책임? 이게 무슨 그 책임론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뭘 안 한 걸 어떻게 밝힙니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혹만 제기하지 안 한 거를 밝혀주는 건 수사기관이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수사기관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한동훈 의원 주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쪽에서 소위 말하는 그 친윤계 당권파에서 해왔던 방식인데 네. 어제도 제가 하나를 밝혀냈어요. 2024년 그 계엄 직전에 그 친한계 유튜브 중에 굉장히 대형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친한계 유튜브. 네. 네. 거기에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장해찬 씨가 네. 막 페북에 글 올리고 네. 그거를 또 그대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가 압수수색도 당하고 제가 그 유튜브 측 변호인이었는데 어제 2년 페북에 만에 올리신 거. 네, 네. 2년 만에 어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어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위반이다 떠들고 할 때는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어제 불송치로 무혐의 불송치로 다 끝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겪어서 이제 저 사람들의 저런 행태. 네. 그래 놓고는 일단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혹 제기해 놓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증명해라. 그냥 증명해라만 떠드는 거예요. 안 했는데 뭘 증명합니까? 불법이 아닌데 뭘 증명해?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 이제 의구심 표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해드리면 일단은 익명 게시판이지만은 당원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라서 네. 개인 정보가 인증이 안 되면은 로그인 자체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의 개인 정보를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행위가. 네. 가족들이 했다면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족이 뭐 누구신지는 특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왜냐면 뭐 장인어른이나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그 원색적인 통신 용어스러운 욕설을 했다고 믿기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으신 분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분이 하실 때 개인 정보를 요청해가지고 아이디를 여러 개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지금 네. 어떻게 된 세부 경위가 뭔지. 네. 그래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제3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국민의힘이 경선을 할 때 어쨌든 당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많이 써가지고 여론전을 하는 그 싸움이 네.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누구도. 한 의원뿐만 아니라 네, 경선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지분을 더 많이 늘려서 네. 치열하게 그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이버 전쟁을 펼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유독 한동훈 의원 것만 누군가가 막 찾은 거야. 해필이면은 갑자기 익명 게시판이 실명으로 바뀌어 수가적으로. 네네. 갑자기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이 경위는 네. 실명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한동훈 의원들 것만 싹 소토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익명으로 돌아가요. 이 네. 게시판이. 네. 요렇게 된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차제에 그 당시에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공히 여러 개 아이디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전을 펼치게 있는지를 다 털면서 얘기하면 또 저는 국민의힘이 또 자정작용이 참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호르지 한동 것만 테마에 잡혀서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원래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에 전환이 되는데 이전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여론의 추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정쩡한 상태가 그냥 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론의 추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 여론 추이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 요새 내가 이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본인도 역시 지금 국민의힘의 뚜렷한 다음 대권 후보가 보이질 않으니까 예. 자기도 다음에 대권을 향해서 참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와도 그것도 싹 무시를 해버리고 예. 국민 상대로 직접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지지도를 갖다가 좀 넓혀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지층 뭐 숫자로는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강성 지지층을 확보해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는군요. 나는 본인은 그런 생각에 아주 집착이 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사실 근데 제가 좀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당대표가 어떤 민심과 괴리돼 있거나 또 심지어 당신과 괴리돼 있으면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갈등이 일어나서 뭔가 결론이 났는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동현 그- 대표는 완전 따로 놀고 의원 대부분은 좀 그거는 무시해요.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의 자세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개별적으로 몇 사람이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일 것 같으면은 과거에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가 탄생하는 것처럼 예. 그때도 솔직히 얘기해서 당시에 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의원총회 하면서 의원들의 압박이 심하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 지도체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상황은 장동혁 대표만 자꾸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의 앞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예. 의원님들이 별로 그렇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들이 사실은 뭐 사퇴하라고 몇 분이 얘기는 하지만 사퇴를 시킬 수밖에 없는 힘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동력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전부 이해관계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 국민의힘 내부에는 친윤 세력도 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력도 있고 그런데 그 세력이 그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원 쪽에서 집단적으로 의결을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결의를 할 것 같으면은 예. 아마 장동혁 대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는 뭐 지금 신동욱 의원이나 무슨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도 의원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을 적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거냐 하는 것을 보면은 막 지도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장동혁 대표 본인 스스로는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있다 하도 자기는 아무 면도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가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최고위원 네 사람이 사퇴로 해버려야만이 그 체제가 무너지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키는 뭐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쥐고 있다. 예.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실은.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이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으로 가면은 네. 사실은 금년 지나고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은 2028년 이제 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 과연 국민의힘이 2028년을 향한 선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장동현 대표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사실 듣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틸 거라고 생각했지만 위원장님의 말씀은 못 버티게 만들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좀 내가 생각이 보기에는 나는데.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예. 뭐 버틸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소위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사고가 좀 변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앞서 저희 뉴스연구소의 박순봉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른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에서는 나중에 연임을 위해서 물러날 수가 있다.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28년 총선 공천권이 없는 당대표인데 내년 8월까지가 임기니까요, 당대표가. 근데 임기를 더 연장해서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뒤에 스스로 물러나고
스스로 전당대회 다시 출마해서 연임을 노릴 수가 있다. 강성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빈말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내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의 희망사항인 거지. 나는 강성당원이 얼마나 되고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예. 결과적으로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2028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면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아마 상식적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이렇게 밖으로 돌면서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실 자기가 다시 재출마를 했을 적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예.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치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건데 예. 그 상식을 떠나서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 아마 판단 착오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상식대로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정쩡한 상태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정쩡하다고 표현한 거는 장동혁 대표는 장외로 돌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격렬하게 뭔가 뭐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사태가 되고 있는데 이벤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 또 본인에 대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윤리를 통해서 그런 시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글쎄 내가 모르겠어요.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기하고 좀 반대하는 이러한 의원들을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징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당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혼자서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의 지도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지금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썩 성숙된 사람들이라고 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다고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당권파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분이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뭐 당권파라는 게 뻔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예. 세상에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사실은 내가 저희 국민의힘에 가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특히 중진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 그렇게 투철하지 못해요. 예. 예를 들어서 202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때도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나 전직 뭐 대표라는 사람들이 뭐라고들 얘기를 했냐면은 당의 상황과는 그냥 관련도 없이 그냥 안철수로 단일화 그쪽으로만 몰고 가려고 나를 압박을 하던 그런 것도 예. 내가 경험해봤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소위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자세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최근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어제 권영세 의원도 뉴스 인터뷰에서 뭐 장 대표 물러나라 또 한동훈 대표도 복당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진들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 이제 물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예. 그건 권영세 의원 개인 혼자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걱정을 하고 예.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이제 지속을 했을 적에 2028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부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 본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 정당으로서 본다면 28년 총선을 국민의힘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당내 어떻게 보면 유력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 간에 갈등만 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넓게 보면 범보수에 전체도 바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계엄 다음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고 했냐 이 선후 관계를 두고 다투고 있고 또 정의안 부산시장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이 자작극 관련해서는 또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설전을 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최근에 그
안철수 의원의 예. 행동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지 예.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그 정치 일정을 쭉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정치 상황에 판단을 하는 능력이 그렇게 투철한 분이 아니라고 난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욕심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다음에 당권도 도전해보고 또 대권도 대권도. 도전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뭐 경쟁자가 될 수 가능한 경쟁자인 한동훈 의원을 갖다가 지금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성숙지 못한 행동이라고 봐요. 사실 안철수 의원의 정확한 워딩은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예. 영구히 복당 금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이거는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솔직히 어. 얘기해서. 예. 장래 이제 보수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견제라고 보시는군요. 예, 내가 보기에는 당내 사실은 보수 재건이라는 말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그 어폐가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예. 보수 재건만 해가지고서 뭐 집권을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2019년도에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서 사실은 당시에 소위 새누리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사실은 보수만 고집하고 했을 것 같으면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도 없었어요. 2012년 총선. 네, 그래서 예. 19대 총선을 이끌지 이제 승리를 못했으면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보수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새가 결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도 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뭐 다 경험해봤잖아요. 2020년에 소위 보수 대통합을 한번 해봤잖아요. 예. 근데 결과가 뭐예요? 음. 20대 총선 패배. 총선에서 실패하고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예.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신도 말하라고 했던 거는 뭐 당권 주자 또 대선 주자에서 견제라고 보는데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상황이. 내가 보기에 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예. 사실 예전에 같이 잠깐 있으셨잖아요. 아마 2011년 그때쯤으로 제가 나는 기억나는데. 사실은 2011년서부터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쭉 내가 관찰해 본 사람인데 그분의 소위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쓰신 책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걸 제가 예전에 쭉 읽어봤는데 아마 위원장님도 잘 모르실 부분을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호칭을 따로 안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또는 노무현 다 그냥 안 붙이고 썼거든요. 책에는 그럴 수 있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만 C를 붙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 거리감을 두시는 것 사실은 같아서. 안철수 의원은 내가 2011년에 예. 사실은 그분이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나봤지만 예. 그때부터 내가 보기에 초기에 내가 그분의 소위 정치적인 성향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분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저희 당신 후보고 후보 예. 단일화하는 그 과정도 보면은 별로 그 석연치 않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내가 본인에게 듣기로는 자기는 절대 단일화하지 않고 뭐 그것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를 갖다 했던 사람인데 뭐 손에 장을 지진다는 근데 표현까지 나왔었죠. 어느 날 갑자기 단일화를 갖다 하질 않았어요. 그때 단일화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동정부를 수립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공동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면서 그때 단일화할 적에 성명서에 뭐라고 얘기냐면 합당을 또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합당을 하면 한 당이 되는 건데 무슨 공동정부가 없으면 공동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결국은 뭐 일시적으로 이 취임준비위원회 인수위원장을 위원장은 맡았었죠. 했지만 예. 결국 가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분이 사실 후보 단일화에서 얻었던 건 뭐냐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은 거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보수 재건만 가지고는 총선과 대선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보수 재건을 가장 자주 외치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입니다. 이분은 아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보수 재건 하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보수 재건하는 거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의힘과 다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수 재건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 보수 재건만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다른 메시지가 이제 예. 추가돼야 된다. 뭐 그러니까 세력 지금 확장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하는 얘기나 지금 유시문 작가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소위 뭐 증축론인가 예, 뭐 이런 게 증축대건 있잖아요. 정도? 예. 그 비슷한 얘기인데 보수 재건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득이 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증축을 할 수도 없어요. 이 민주당으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2016년에 민주당에 가서 비대위를 했었죠. 맡아가지고 했을 적에 내가 조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내가 김정은의 맹비난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의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왜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네 얘기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기본적으로. 예. 당신네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 어? 예. 결국은 내가 보기에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못하는 얘기를 내가 몇 가지를 했는데 예.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 가서 2016년에 민주당을 제1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축이라는 게 보수 정당이 보수 재건을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표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다음에 진보 정당이 무슨 증축론을 해가지고서 더 이상 진보로 뭘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지금 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소위 진보 정권도 하나도 해결을 못 해요. 예. 최근에 와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뭐 3, 4, 5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3, 4 잠재성 장려율 뭐 3%의 수출 4강. 수출 4대 강국에 그다음에 5만 불 소득이라고 예. 얘기하냐. 그런 과거 대통령들이 다 그냥 허던 소리예요. 예. 이명박 대통령 747 얘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 무슨 창조경제 얘기를 했죠. 예.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했죠. 그 결과가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맞는 정당 운영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 괜히 이념에 사로잡혀서 뭐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니까 진보 쪽으로 진보 더 이상 할 수 있는 진보가 뭐가 있어요? 예. 어? 그다음에 보수 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보수 정당으로서 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2011년에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무상급식 반대하는 시민 투표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시민 투표에서 투표가 25%를 안 넘어가지고 개표도 못하고 무산됐죠. 끝난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시대의 흐름이 뭐라는 걸 알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19대 선거를 앞두고서 당시에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내가 만들어줬는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죠. 그래서 소위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걸 얘기해서 야, 저 당이 보수정당인데 뭐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다가 유권자에게 줬기 때문에 19대 총선에서 참 기대지도 않았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다가 박근혜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볼 것 같으면은 정당이 지금 뭐 어떻게 해야지 국민으로부터의 사실 지지도를 갖다 높일 수 있다는 걸 갖다 알 수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쓸데없는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이 국민의힘은 무조건 보수, 그다음에 민주당은 무조건 진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당의 희망이 없어요.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보만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보수의 이념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사실 뭐 보수의 이념이라고 하는 게 별개고 강한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냥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강한 진보라고 얘기하는 분도 늘 강조하는 게 그냥 검찰개혁, 수사권 안전 폐지만 얘기하고 있어서 아니 검찰개혁이라는 게 진보가 하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에요. 예. 진보적 아젠다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나는 그건 진보의 아젠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각자의 주장만 덧붙여서는 또는 거기에 더해서는 그러니까 증축 가지고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좀 인식을 하고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인구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20대, 30대 이 사람들은 지금의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뭐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30은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지금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 이 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이 사회가 사실 공정하냐. 예. 이 기준을 갖다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지지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앞서 교수님 안철수 의원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좀 더 들을 걸 했습니다. 예.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80대 어르신께서 20, 30대의 요구와 목소리를 제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진단사안 화면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네, 복당과 창당 한동훈 의원과 이제 조갑재 대표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창당을 응원한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지난 재보궐 당시 한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지지 행보를 보여온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가 창당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학폭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한테 학교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거 가처분 신청되면 저는 아마 90%, 99% 뭐 다시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그 사안이 경미했던 전화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된 징계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조갑재 선배가 말씀하시는 거는 저렇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그리고 그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당이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럼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는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비판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분열되면 아무래도 지금 집권 여당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장도혁 대표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는 거지. 뭐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나 창당을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당에 있는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라든가 혹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나간다라는 것들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사실 이슈한 게 안철수 의원이 사실 최근에 이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뭐 강한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세게 말해온 경우가 좀 보기 드물었는데 특히 한동훈 의원 관련된 사안에서 최근에 계속 뭐 이게 뭐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되게 강한 어조를 내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 왜 이러는 것 같다고 보세요? 어떤 심경의 변화겠죠. 네. 그러니까 포스트 장동혁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서 본인이 뭔가를 시도해 보려면 예. 어쨌든 그 당 내부에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당권파 더하기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이런데 영남 주류 의원들의 그런 기류 네.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 행보를 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걸 지켜보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왜 저래 갑자기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 더해서 약간 감정이 상한 것 같아요. 지난번 법정 증언을 했잖아요. 특경호 원내대표 계엄 관련해서 계엄 관련된 재판에서. 근데 이제 진술했던 내용은 당일날 그 당사로 모이라고 먼저 얘기했던 건 한동훈 전 대표였다, 한동훈 의원이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전언을 들은 얘기를 그 법정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사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거는 국회가 맡겨서 못 들어간다는 처음에 그런 판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들어갈 수 있다, 담 넘어서 들어간다 하고 이제 판단을 바꾸고 본인도 국회로 가고 계속 이제 국회로 요구했던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기서 이제 오락가락 방침을 바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진술하니까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계가 이른바 발끈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상대로 굉장히 거친 그런 비판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안 의원이 약간 빈정이 상해가지고
당 밖에 있는데도 저런데 당 안에 들어오면 가관이겠다.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정치적 경쟁자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데 대의를 생각하면 지금 그거는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네. 파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여당에 비해서 모든 게 열세예요. 지지율도 열세고 그렇죠. 의석수도 열세고 어쨌든 정치적 자원도 많이 고갈됐고 그러면 이걸 키우는 데 있어서 네. 한동훈이 밉든 곱든 이게 네.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네.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네. 보수 전체가 살기 위한 파이를 키우는데 네.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대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뒷전이거나 약간 구두선인 것 같고 실질적인 속내들은 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아예 그냥 리그에 끼우지 않고 배제하고 네. 그 리그에 남는 사람끼리 경쟁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마이너리그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의가 없는 약간 이제 그 권력 경쟁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장동혁 대표도 비슷해요. 결국에는 뭐 연구복당 금지 얘기도 하고 네. 뭐 최근 들어서 본인 행보를 보면 네. 어쨌든 한동훈 그 대표는 한동훈 개화는 불구대천이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네.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한 대표 측의 좀 아쉬움도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틀린 걸 얘기한 거는 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감정적인 공격, 지나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뭐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에 한동훈 대표의 인상으로 다 남아요. 주변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언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안철수 의원의 그런 법정 진술이 사실과도 동떨어지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 밖에 있고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당을 폭넓게 좀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재벌선거 이후에. 그런데 또 이 문제로 너무 날이 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이건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요 바로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그거 봐 안철수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훈이가 나쁜 놈이네. 한동훈이가 지 혼자 영웅 되려고 사람들한테는 당사로 오라고 해놓고 지 혼자 그 국회에 가서 지가 영웅놀이 했던 거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쫙 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바 그구들한테 그 사람들이야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이를 공격하려면 뭐가 필요해. 근데 이걸로 공격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그걸 갖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 경쟁의 문제다. 솔직히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 의원이 고의적으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좀 착각할 수도 있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뭐 정신이 잘못됐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 본인이 아니라 그럼 지지자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까지 왜 나를 그렇게 공격해라면서 뭐 나는 뭐 그거 참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우리 댓글에도 보면 여기도 보세요. 댓글 달 때 뭐 한 뚜껑 한 가발하고 이런 거 크크크크 하는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질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 그게 당신 수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온갖 비난과 욕설이 쏟아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swallow the insult라는 영어 표현 있잖아요. 모욕을 삼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응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발끈해서 그걸 가지고서 오늘도 또 무슨 뭐 페북에다 올리셨더라고요. 뭐 상당하려면 뭐 레카드 무슨 레카드는 데려가지 마. 뭐 이게 뭐하는 대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친한계 이상해. 패널들을 겨냥한 뭐 그런 얘기들 좀 같은데. 이상해. 상당은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신데 조언은 잘 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 그 이제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제가 누구의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그래서 말씀도 하셨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사실은 5선 중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이분도 이제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이적생이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윤석열 단일화 하면서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보수가 이분은
저 1차 탄핵 때도 혼자서 탄핵 찬성했던 분이에요. 맞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런 방면에서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윤핵인이나 장동혁 세력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분명한데 네. 그렇다면 협력해야 될 요소가 많은 거죠, 오히려. 네. 안철수, 한동훈 사이에는. 네. 근데 이렇게 좀 작은 감정의 문제들로 혹은 아까 이제 법정에서 뭐 고의로 그랬겠냐, 본인이 기억이 잘못됐든가, 전달을 잘못했든가, 이제 그런 문제라면 사실은 사실대로 바로 잡되 이게 감정적 충돌로 남기지 않도록 서로 간에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국민의힘, 요즘 사실 국민의힘만이 아니고 정치 전반이 그렇습니다. 너무 감정적 휘발성이 강해요. 그냥 발끈해가지고 네. 막 부르르 떨고 이런 게 너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의가 잘 안 보이는 거고,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안 그래요? 비슷한 면이 비슷하죠. 네.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뭐 곳간에 뭐가 뭐 넘친다고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가진 것도 더군다나 없는데. 비당권파들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에요. 아니 떡줄 장동혁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전부 차기 당권 김치국 마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세요. 내년 8월까지 임기 채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그럼요. 불태우고 사람 다 바꿔버리겠다는 연임하고 대선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뭐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의원도 좀 자중하시고 한동훈 한번 찾아가세요. 안철수 의원실에. 어. 뭐 찾아가는데 문전박대 하겠습니까? 찾아가서 뭐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 그 선배님 좀 서운합니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건 좀 구분하시고 네. 잘 지내봅시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 정치인들이 모든 문제를 시시비비를 다 가려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자꾸 이런 방향으로 정치가 가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제 우리 박 의원님 진단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상 이제 자포스트 장동 체제를 둔 권력 싸움의 일환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선 거라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급발진하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실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전국을 이끌어 가는데 좀 뭐 그런 그림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세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 동상이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중진들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동혁 그 대표 그 나가고 나면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들 같고. 네. 근데 뭐 정작 본인은 아까 뭐 박원석 의원 얘기 맞더나 뭐 떡줄처럼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 마신다고 아이고 그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지금 전국 돌고 있잖아요. 네. 자기 그 이른바 강성인 사람들 그 특히 청년들만 모아놓고 네. 그렇게 그 무슨 부정선거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 이름 불러가면서 제명아 싸우지 마 뭐 네. 나랑 싸우자. 이게 정말 얼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의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진들이 생각하는 것들 이거 완전히 꿈 깨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한 창당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친한계라고 불리는 이제 그 의원들 그룹도 사실 창당할 생각은 절대 없을 거고 뭐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창당 가능성은 사실 지금 뭐 이제 그냥 말로 둥둥 떠다니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당원이나 의원들의 공감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라는 거는 뭐 이제 언제쯤이 적절하던 판단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 한동훈 의원 복당과 장동혁 사퇴가 맞물려 있는 문제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복당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거는 안 되게 만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해서 의견이 잘 안 모인다. 음. 정점식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네. 이제 그 얘기는 영남 중진들의 계산이나 속셈이 다 다르다. 네. 근데 이분은 거기를 떠나서 자기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도 사실은 당권파에 해당하는 분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구주류에 해당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TK, PK 네. 이 주류에 해당하는 분이고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모여야 이분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뭘 할 수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뭐 임기 6개월 이내로 남아야 재보궐이 아닌 자녀 임기가 아닌 임기 2년짜리 예. 그런 공천권을 가진 지도부를 새로 세울 수 있는데 네. 아직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모인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중진들의 그런 판단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있냐고요. 장동혁 대표도 가만히 안 있고 반격에 나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뭐 징계 정치하고 네. 어제 얘기한 거 사람을 바꿔야 된다. 이건 이제 물갈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청년들이나 그런 극우 세력들을 네. 당 전면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다음 공천부터 시작해서 당직부터 시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기사회 생활 공간을 주지 말고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실패 책임을 물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체제나 이후의 경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계산들 때문에 좀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면 내년 2월 가가지고 갑자기 자 이제 임기 6개월 이내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장동혁 물러나자.
라고 한다고 물러나냐고요. 그쵸. 아니 그렇죠. 장동혁 대표 지금 하는 행보를 보세요. 저 나홀로 장외투쟁하고 약간 무슨 극우 양성학교 교장된 것처럼 네. 극우적인 청년들 만나가지고 저기 하는 게 결국 당내에 자기 세력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만 결집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내년 그 2월쯤 되면 장동혁 체제를 정리시킬 수 있을 것처럼 정리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나이브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임기 채우는 수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국민의힘은 혁신, 변화, 뭐 확장 이런 계기를 잃는 거죠. 벌써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꼭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논리나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광역 시장 도지사에서 12명을 당선시켰어요. 네. 근데 이번에 14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대구, 부산, 대구하고 경북. 그 다음에 12대 5에서 4대 12로 졌죠. 예, 경남하고, 그 다음에 서울. 서울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 장동혁 대표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과 부산에서 지면 우리가 뭐 그때는 저도 뭐 우물우물 했었어요. 근데 부산은 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이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은 이긴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이 서울은 장동혁 대표는 내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서 네. 다 동선도 따로 짜고 그래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네. 더 어이없는 건 그 다음이에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한테 선거 다시 하자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부정선거로 이겼고 부산시장은 졌어. 네. 그럼 다 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나는 버텨야 돼? 네. 나는 이런 주장이 말이 되냐고요. 그럼 서울시장을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그 오세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를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고 이건 그냥 분열이에요. 이건 이게 또 너무 심한 얘기 나올까봐. 아이고, 세게 하셔야 된다, 예. 아니 도대체가 이렇게 정신분열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대놓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비슷하게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젊고 열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쉽게 막 그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아까 무슨 뭐 극우 양성학교 네. 이런 얘기 하셨지만 그거 볼 때마다 아니 도대체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저런 말이 안 되는 아니, 논리학에서 중학생만 돼도 이게 앞뒤가 도저히 말이 안 맞는다는 거 알 거예요. 이런 주장을 판사였다는 분이 하고 있어요. 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와 맞아 이러면서 댓글 달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걱정돼요. 그러니까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장동혁 체제에.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당을 정말 이 수렁 깊숙이 네. 끌고 들어가서 망가뜨리더라도 내가 살아남겠다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나머지는 너무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나이브해요. 점잖아요. 근데 지금 김종혁 그 선배 말씀하신 게 100% 맞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말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이러면서 여기 나 진흙밭에서 먼저 기다리니까 들어와. 네. 한번 여기 뒹굴어 보자.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줬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밀어냈어야 됩니다. 저걸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연판장 돌린다, 뭐 피켓 시위한다 이런 얘기를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 말만 했지 네. 하나도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하나도 실행되지 않는 환경에서 장동혁 체제는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추동력있게 지방선거 참패라는 계기를 갖고도 추동력있게 몰아내지 못하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임기에 대한 계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진들의 무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계산이 많고 네. 한동훈 들어오면 어떡하지? 까놓고 얘기해서 이 계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 공천받을 수 있을까? 저 스타일로는 내가 못 믿겠는데? 이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점식 대표가 한동훈 네. 국당에 대해서 어물어물 하잖아. 얘기를 잘 못하고.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의 4선, 5선 특히 TK, PK 그 양재에 앉아가지고 이 선수 싸운 분들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판에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기자 생활 오래 하다가 그 정치판에 왔는데 와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겁이에요. 비겁해요.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아요. 자기 기득권만 생각해.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제 기준으로 보면 위선입니다. 자기는 온갖 고상한 얘기해. 그래놓고 현실에서 자기들 삶은 그것과는 천양지차로 살아. 그래서 국민의힘의 비겁, 민주당의 위선, 이게 타파돼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제 지금의 이런 나머지는 망해요. 정치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좋아. 저 아버지가 굉장히 그래서 저 아버지만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세요. 아직 시작 안 했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좋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네, 모르지만 찍을게요. 안녕. 모르지만 찍자. 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너무 팬이에요. 제가 여기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네, 맞아요. 노래, 맞아요. 제가 기억나요. 이거 어느 가게였죠? 저는 삼등포차예요. 맞아. 제가 3등포차 막 부르기도 했어요. 맞아요. 아니, 우리 그때 유세차 탈 때 3등포차 시대예요. 엄청 반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는 서울 맨 처음부터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100번 악수했다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따르면서 악수했어요. 솔직히 의원님도 좋아했지만 예. 사모님 하시는 거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제 와이프도 어딘가 지금 인사하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나라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최고다. 예,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많이 들은 사람들은 예. 이 안 예, 되니까. 별 말씀.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이 정말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거라는 말이 정말 좋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야, 정말로 반갑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이래 왔다가 가버리는데. 전 갈 데도 없어요. 야, 부산에 살거라는 말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저 우리 각시인데. 어이 각시야. 각시야. 택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내가 잘 남지가. 맞아요. 너무 좋다. 우리 사진 한 찍어. 너무 좋다. 안 갖고 오셨네. 안 갖고 왔어. 제 찍은 거 좋아요. 자, 고맙습니다. 그때 뵀잖아요. 그때 뵀잖아요. 악수 9분 하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니 우리 지금 언니로 오셨어요. 여기 뭐 인사드리러 왔죠. 그래서 저 기순에 잠깐 왔다가. 안녕하세요. 덕분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한 말이에요. 잘한 말. 잘하겠습니다. 자주 계속 올 거고요. 잘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내가 오늘 장난 끝났네요. 우리 아들 보고 엄청 좋아요. 한동훈이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일 아들 보고 잘해. 잘하겠습니다. 잘한 말. 안녕하세요.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시간 나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러 부산에 5번을 갔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잘하겠습니다. 누가 여기 살리라. 너무 이래져가지고. 네, 아유. 한동훈 의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꿀잼 정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채널을 열었고 동료 시민분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자 1만 5천 명이 넘었고 167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꿀잼 정치는 매일 한동훈 의원을 위해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동료시민 정순근님, 김종상님, 커피 한 잔 첼리니님, 전영재님, 리님, 미자금님, 손은희님, 최성태님, 슈퍼캡틴 마스터님, 노윤옥님, 이미출님, 주한식님, 최순털님, 영님, 이상태님, 비비빅님, 김태환님, 오청호님, 김정호님, 정민재님, 에밀XP님, 임승승장군님, 김성희님, 최청평님, DH님, 나나나님, 덴마님, 이영주님, 주성매님, EI7PW님, 이재니님, 미소님, 김명선님, 안대준님, 정순근님, 김영우님, 라이언님, 김경남님, 은하님, 차이용님, 정환식님, 중일남님, 조홍현님, 이광래님, 김종상님, 이수님, 효지민님, 임경욱님, 3S님, 노영희님, 조윤경님, 준섭채님, 영희기님, 서석호님, 황명희님, 김정자님, 김숙하님, 정은식님, 알프스님, 이성자님, 오디세이님, 최태자님, 이창열님, 김성수님, 김미희님, 오정수님, 신동수님, 한동훈의 헌법과 상식, 사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꿀잼 정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